안녕하십니까. 센 세무사 강종호입니다. 오늘은 부모하고 자식 간의 어떤 부동산의 어떤 매매 거래를 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하고 자식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됩니다. 특히 시가와 어떤 거래가격, 대가하고 차이가 발생했을 때 차이가 크다면 증여세하고 양도소득세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의 여부에 따라서 증여세 과세요건과 증여재산가액이 달라집니다. 이게 특수관계인이면 과세요건이 이제 시가대가 차액의 30% 이상이냐, 3억 원 이상이냐, 이런 걸 차이를 보고,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대가 차액에서 시가의 30%하고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해서 증여재산가액이 되고요. 비특수는 시가대가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냐 일 때 과세요건이 되고, 그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대가 차익에서 3억 원을 차감해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수관계인 여부에 따라서 증여세 과세 요건과 증여재산가액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특수일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저가양도,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양도를 했는데 시가보다 이제 싸게 넘겼다라고 한다면 부하고 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가와 거래가격 차이에 대해서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제 저가로 산 그 자녀가 이제 증여세 납부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가 9억 원에 구입을 했다. 그러면은 증여세 과세 여부는 시가하고 거래가액의 차이가 이제 6억 원이 되고요.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3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6억 원에서 3억 원을 차감한 3억 원이 되고 자녀는 이 3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부에게는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뒤에 다시 설명하죠. 이제 고가 양도했을 때는 부모가 이제 자녀의 재산을 시가보다 이제 비싸게 샀을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증여재산가액은 대가에서 시가를 뺀 금액에 시가 30%는 3억 원 좀 적은 금액을 차감하게 되고요. 이 경우에는 양도자, 이익을 얻은 게 이제 양도자이니까 아버지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저가로 양도하게 되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제 세금을 이제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행위를 부인하고 정상적인 세액을 계산하는 제도인데, 이때 적용 요건은 특수관계인 거래했을 때 시가하고 대가, 양도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이상일 때입니다. 증여세하고 좀 조건이 다르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부는 9억 원보다 더 많은 10억 원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부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특수관계인의 재산 거래는 단순히 증여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서 양도소득세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거래 전에는 이제 좀 세무사하고 상담하는 것이 필수적이겠죠. 재산 거래 때는 대가 지급이 불분명하면은 증여로 간주된다는 그 증여 추정이 적용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증여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증여로 추정하는 것을 얘기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요 증여받은 것을 먼저 적용하기 때문에 증여 추정을 이제 피하려면 그 대가가 있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천을 또 소명을 해야 되죠. 세법에서는 이 원천에 대한 다양한 서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래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이제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혹은 이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소득금액 증명원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자산이나 이런 걸 있다면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을 처분한 내역이 있을 거고, 만약 어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라고 한다면 차용증이나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한 기록 등이 있겠죠. 기타 그 전에 증여받은 적이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마친 가액이 있다면 그 금액도 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모에게 어떤 매매를 했지만 부모에게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차용증만 갖고 작성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출 계약이 이제 실제로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원금과 이자 상환 내역의 핵심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시가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시가는 계약서에 적힌 가격을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계약서의 가격은 당사자 간에 이제 합의된 금액이고요. 세법상은 제3자가 봤을 때 합리적으로 형성된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시가라고 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액을 얘기합니다. 과세관청이 봤을 때 시가를 판단할 때는 어떤 순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재산의 매매 등기가액 있으면 그거고, 없으면 유사재산의 매매 등기가액을 적용하는데, 아파트 재산평가에 대해서는 지난번 유튜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가가 10억 원인데 계약서상 9억 원을 작성했다고 해서 계약서상 가액 9억 원이 시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거래는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관계없이 어떤 세법이 정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시가를 평가받게 되며, 이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양도세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어떤 서류 준비하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센세무사 강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